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지난번 시험인 110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는 조금 한쪽으로 조금 편향되어 있기는 해요. 아주 조금 쉬운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가 나타내는 거래로 옳은 것은 그래서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용이 발생하였고 자산이 감소하였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였고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하였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자산이 감소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을 받게 되면 자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쵸? 1번 땡. 자 2번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상품이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겠네요. 그쵸? 부채가 발생하기 때문에 2번도 아닌 상황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얘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우리는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지 8천만 원 구입하고 대금 보통 예금.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겠죠. 그쵸? 자산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우리가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결산 문제에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4개의 계정이 붙는데 이 계정들이 뒤에 선급, 비용이라고 붙고 선수, 수입이라고 붙고 미수, 수입, 미지급, 비용이라고 붙어요. 이게 계정과목 이름이 우리 결산에서 하죠. 이렇게 붙는데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급 비용과 미수 수입 이렇게 뒤에 비용 수익이 붙어 있지만 얘네 둘 계정 과목은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자산 계정 과목이고 선수 미지급 이렇게 두 개는 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일단 머릿속에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럼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공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선급 비용은 뭐에 해당하니까? 자산에 해당하니까. 우리 결산 문제에서 나오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4개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분류를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문제 3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는 몇 번대에 있는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합니다. 900번대라는 말은 수수료 비용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지겠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는 원가에 포함한다.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4번을 푸시기 위해서는 자, 문제를 일단 볼게요. 다음 계정별 원장에 기입된 거래를 보고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회계에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은 결산일날 잔액이 남으면 이 잔액을 차기로 이월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차기로 이월시킨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남아있는 걸 기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이 만약에 있더라.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이 있다 라고 하면 자산은 차변이 증가이기 때문에 기초가 차변에 오고 대변에 기말이 오게 돼요.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 증가변이기 때문에 기초가 대변에 오고 기말이 차변에 오게 돼요. 반대로. 그래서 기초가 대변에 기말이 차변에 이렇게 온다라는 거. 이걸 전제로 일단 문제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거에 T자 계정을 봤더니 기초가 대변에 있고 기말이 차변에 있어요. 그러면 부채이거나 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나 자본 계정 과목을 찾으시면 된다. 수익 비용은 기초 기말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일날 발생한 게 모두 다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 연도는 항상 0원, 제로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기초 기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는 일단 비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바드럼과 미수금은 자산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기초가 차변에 기말이 대변에 와야지 되는 게 맞더라. 그럼 지금은 기초가 대변에 기말이 차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부채에 해당하는 외상 매입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취득 원가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비용 및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설치비, 시운전비, 정지비 이런 것들을 다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1번 재산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세금과 문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들. 세금과 문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계정 과목들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암기를 조금 할게요. 세금과 문과는 일단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각종 무슨 회비 이런 것 등등등을 우리가 세금과 문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과 문과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가지고 있어서 내는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는 처음에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구입 시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 세금과 문과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금과 문과금 계정 과목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당좌 자산이라고 했어요. 당좌 자산.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쓰니까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 보셔도 돼요.
계정 과목 및 정교 등록에 들어가시면 화면 왼쪽에 당좌자산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시면 당좌자산 목록이 쭉 나오게 돼요. 거기에 있는 거냐 아닌 거냐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단기 투자 자산 모두 다 통합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찾으실 수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당좌 자산에 또 보실 수 있는 거, 지금처럼 통합 계정이 나오게 되면 통합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의 정답은 그냥 공짜 4번이었죠. 우리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것은, 당좌 차월은 이퀄 단기 차입금과 같습니다. 단기 차입금과 같아요. 결국 단기 차입금 우리 뭐로 분류해요? 유동 부채로 분류하셔야겠고요. 아시겠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은 인출금 계정 과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나다의 각각 관련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인출금이다라고 하는 거. 인출금은 기업의 돈을 사장이 사용한 경우 우리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주로 보면 첫 번째, 주로 기업의 무슨 지출을 의미한다. 사업주의 무슨 지출? 사장이 무슨 쪽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우리가 인출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사용되며 임시계정에 해당한다. 인출금은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이고 얘는 개인기업에서만 사용을 해요. 개인기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2급을 하실 때는 실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썼다. 그럼 인출금이라 해야 하고, 이제 회계 1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아요.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 기업은 그때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인출금이라는 것은 개인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인출금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보고기간 말에 어떤 계정으로 대체되어 마감하냐? 그럼 인출금은 결산일이 되면 임시계정이라는 얘기는 결산일날 무조건 없어져야지 되는 계정이에요. 소멸시켜야 되는. 어디로 대체하고? 자본금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고 우리가 인출금은 소멸하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8번이 나와 있는데, 문제 8번은 아까 2번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같이 겹치네요. 그쵸? 네.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다음 중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수익에 대응된다, 수익에 대응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나왔어요. 일단 미지급이라는 얘기는 지급이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그쵸? 2번 아니면 4번인데, 우리는 회계의 아주 큰 원칙 중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이를 빼주시고 나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금액, 이런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은 항상 동반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비용 등의 비용 중에 하나를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미지급 비용이란 자체는 우리가 부채예요. 계정 과목은 부채인데 미지급 비용이 생긴다는 얘기는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이 발생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돼요. 미지급 비용이 생겼다는 얘기는 비용이 발생했다. 어떤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었다. 뭐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할 때 또 쓰는 거니까 어쨌든 어떠한 수익이라는 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선 거기에 따라다니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지급 비용이란 얘기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떠한 수익에 무조건 우리 회사의 어떠한 이익에 대응되는 원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응되는 아직 현재는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무조건 수익 비용 대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문제 10번은 12월 말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었으나 아래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래의 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일단 30만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는 보험료 12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해당 보험료 중 성급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3만 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락된 데이터를 보니까 누락되어 있는 걸 봤더니 우리는 성급보험료가 3만 원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급보험료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급비용은 분개를 하게 되면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비용 계정 과목이 없어져야지 된다. 비용이 사라져야지 된다. 얘의 짝꿍은 비용이니까. 그러면 성급비용이다 라고 하는 게 누락됐다는 얘기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3만 원이. 이 얘기가 돼요. 그럼 비용이 3만 원이 줄었으니까 내 이익은 다시 3만 원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당기순 이익은 수정 후의 당기순 이익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이 3만 원만큼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원래 30만 원이 있었고 3만 원만큼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성급 미수는 무조건 내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수 미지급은 내 당기순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1번은 다음의 지출 내역 중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영업의 비용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 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이렇게 암기하시고 얘네들을 잘 찾아주시면 우리는 영업의 비용을 합계를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안 되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비는 그냥 대손상각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자가 얼마요? 3,000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기부금이 1,000원이래요. 그럼 기부금 1,000원 이렇게 해서 둘을 더하면 4,000원의 영업의 비용을 찾으실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12번도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12번도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더니 영업의 비용에 있는 뭐가 나왔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나왔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3번. 문제 13번은 다음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해요? 분계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분계를 하고, 분계하는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를 우리는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분계장에다 하는 거고, 분계장에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한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옳은 말은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전기는 분계장에 있는 것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절차를 우리가 전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A와 B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일정 시점의 기업. 일정 시점이 나오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일정 시점이라고 나오는 건 무조건 재무상태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정 시점 나오면 무조건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 하고, 일정 기간에 무슨 성과?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쵸? 네.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문제 15번은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우리 개별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선입선출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별법은 특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 이동평균법은 매입시마다 단가를 수정해 주시는 방법, 매입시마다 단가를 수정해 주시는 방법, 총평균법은 한꺼번에 총평균 단가를 계산해 주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일단 5가지에 해당해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4번 연수학계법이 정답이 되겠죠. 연수학계법이 정답이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의 우리 얘네들은 단가 결정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형자산에서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가치가 감소하게 되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감가상각 방법 안에 우리는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또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거 등등등이 있어요. 얘네들은 감가상각방법. 그런데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정해법, 정률법밖에는 안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수학계법이 나와 있는데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1급에 가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베이스로 깔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시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막 외우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회계 1급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 2급 범위에서는 조금 범위가 좁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서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0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설명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